마음 바꾼 정유라, 이재용 부회장 앞에 서겠다. 오늘 오전에 좀 색다른 움직임이 있었어요.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면세점 비리와 관련해서 한번 짚어볼 얘기가 있습니다. 황수연 기자가 자세히 짚어봅니다. 네, 면세점 심사 과정이 온갖 비리로 얼룩져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신규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관세청은 점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1차 심사 결과입니다. 관세청의 점수 조작으로 한화는 240점을 더 받았고요. 또 경쟁업체였던 롯데는 190점이 깎였는데요. 결과적으로는 한화가 159점을 더 얻으면서 최종 사업자가 됐습니다. 2차 심사에서도 역시 두산이 조작된 점수로 사업권을 따냈는데요. 2015년 11월 면세점 사업자 선정이 이렇게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돌연 정부는 지난해 면세점 사업자 4개를 추가하기로 결정하고 이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롯데는 지난 2015년 10월 미르재단에 28억 원, 그리고 지난해 1월에는 K스포츠재단에 무려 17억 원을 각각 지원했습니다. 또 지난해 3월에는 박 전 대통령과 롯데 신동빈 회장이 비공개 만남을 가졌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과연 우연일까요? 지난해 12월 롯데는 면세점 사업권을 결국 거머쥐게 됐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에서도 보신 것처럼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핵심 인물로 등장하면서 국정농단 시즌2로 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 3자 대면입니다. 세 분 제 왼쪽과 오른쪽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일단 2015년에 있었던 면세점 사업 비리와 관련해서 이제 황수연 기자가 일단 핵심을 자세히 풀어줬는데 그 얘기는 잠시 뒤에 또 짚어볼 거예요. 그 전에 오늘 오전에 있었던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현정 의원. 네. 정유라 씨가 갑자기 어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가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어요. 네. 지금 이재용 부회장 재판이 중요한 게 사실은 이제 그 뇌물죄 보험과 관련한, 즉 삼성에서 이제 그 최순실과 정유라에게 말과 돈을 지원했던 부분에 대한 이제 재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재판이 어떻게 나갔냐면 삼성 측에서 사실은 그 말 소유권을 계속 삼성 측에 있었다. 최순실한테 넘어가지 않았다. 이 증거를 사실을 제출했어요. 예. 어떤 면에서 보면 좀 그 특검에게 불리한 지금 증거를 제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실 삼성 관계자들은 지금 증언을 다 거부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또 기존 진술 자체를 다 또 뒤집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특검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어떤 면 최순실과 정유라가 삼성 측으로 지원을 받았다. 이런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 증언, 이게 굉장히 필요한 단계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 사실은 이 변호인 측에서 정유라한테 재판에 나가지 마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안 나가는 것으로 이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예요. 예. 근데 지금 특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유라가 정말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정유라가 당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삼성 측에 대한 지원 문제를 정유라가 증언해 주기를 상당히 바랬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정유라가 변호사도 모르게 전격적으로 지금 재판에 출석을 했어요. 예. 그리고 진술 내용도 보면 굉장히 삼성한테 불리한 진술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수희 변호사님 지금 정유라 씨의 변호사인 이경재 변호사가 단단히 뿔이 난 게 3차 구속영장을 빌미로 약점 많은 애를 회유한 것 아니냐, 인권검찰이 이래도 되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특검에서 그 정유라 씨를 증인 신청을 하면서 출석을 최대한 출석하도록 설득해보겠다, 아마 이런 취지로 법정에서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심야에 이경재 변호사의 말에 의하면 심야에 정유라 씨가 한 5시간 동안에 검찰 쪽에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접촉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경재 변호사는 정유라 씨는 지금 구속영장이 3차 구속영장도 청구를 할 수 있으니까 구속영장은 청구하는 횟수 제한은 없으니까요. 구속영장 청구도 될 가능성도 있고 자기의 또 다른 범죄 혐의가 있는 상황에서 특검에서 증인으로 꼭 나와야 된다라고, 그게 이제 특검에서 볼 때는 설득이지만 이경재 변호사 입장에서는 회유가 내지는 압박으로 비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 아주 강하게 반발을 한 걸로 보이는데, 저는 이경재 변호사의 정유라 본인이 번호하고 있는
피의자의 저런 그 전격적인 변호사하고의 상의도 없이 증언에 나선 거에 대해서 변호사로서 당연히 저렇게 반발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예. 저 이경재 변호사만 반발하는 게 아니라 저 돌발 행동이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뭐 어쨌든 마음이 바뀐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박상호 소장님. 네. 이 소식을 들으면 최순실 씨가 가장 지금 당혹스러울 것 예. 같아요. 그렇죠. 이제 아까 뭐 잘 정리하셨지만 이 특검의 핵심 지금 구속된 분이 이재용 회장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게 뇌물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치열한 이제 법정 공방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으로 봐서는 특검이 삼성 이재용 회장에 대해서 뇌물죄를 입증할 결정적 한 방이 없는 것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최순실 씨가 이제 돌연 그러니까 그 우리 척의 그러니까 그 자기 척의 어떤 상의 없이 나가게 됐는데 우리가 이제 검찰 수사할 때 이제 바기닝을 흔히 하죠. 죄를 경감시키는 조건으로 이제 공범 문제에 대해서 아주 결정적 진술을 좀 끌어내는 이런 협상들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최순실 씨와 무관하게 이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3차 구속 문제가 굉장히 좀 다급한 문제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5시간 정도 특검 척과 같이 있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 3차 구속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그 특검의 바기닝에 물론 이경재 변호사는 강요 내지 회유라고 하고 있고 특검은 합리적 노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리적 노력이 뭐냐? 향후의 어떤 그 정유라 씨 문제에 대해서 특정 정도 특혜를 주면서도 이 삼성의 말에 대해서 결정적 좀 증거를 끌어내기 위한 특검의 전략과 그다음에 정유라의 이해관계가 좀 맞아떨어진 부분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그런데 지금 정유라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서 내놓는 발언들이 심상치 않은 게 일단 뭐 일부 공개된 내용을 저희가 소개를 해보자면 이렇게 물어봤나 봐요. 정유라 씨가 뭐 나만 삼성 지원을 받는 것이냐. 어머니 최순실 씨에게 이렇게 물어보니까 최순실 씨가 그냥 조용히 있어라 이러면서 화를 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하면요. 사실 삼성이 정유라를 지원할 때 삼성 입장에서 본다면 승마의 유망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을 했고 즉 6명을 선택해서 지원을 했고 그중에 한 명이 정유라였다. 즉 정유라 1인을 위한 지원이 아니었다. 이거 자체는 뭐냐면 최순실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승마 육성이라는 그런 어떤 큰 대의에 따라서 삼성은 지원해서 따릅니다. 이렇게 지금 삼성은 논리를 맞추고 있어요. 예. 자, 그런데 지금 정유라가 출석해서 한 이야기는 뭐냐면 정유라 그래서 자기한테 지원하니까 이거 나만 지원하느냐 물어보니까 엄마가 가만히 있어라 좀. 이거 지금 삼성이 우리한테 몰래 지원하는 건데 지금 네가 자꾸 왜 그런 거 알려고 하느냐. 이런 듯이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황은 뭐냐면 결국은 최순실도 정유라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정유라도 사실 그런 정황들을 눈치채고 있었다. 자, 이걸 지금 오늘 이제 법정에서 증언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당초 삼성에 주장했던 삼성은 정유라 개인한테 지원한 거 아니다. 6명한테 지원한 것이고 그중에 하나가 정유라다라는 논리 자체가 정유라의 이 진술 자체로 상당히 깨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정유라의 진술 자체가 상당히 삼성 측으로는 좀 불리한 진술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삼성 측에는 불리하고 특검 측에는 유리해지는 이 돌발 출석도 놀라운 데다가 오늘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무게가 있어서요. 예. 또 하나 있어요. 같이 보시면 아까 뭐 잠깐 자막으로도 나왔습니다만 엄마에게 나만 지원받느냐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오늘 증인으로 출석해서 얘기한 건데 정유라 씨 왜 이렇게 바뀐 거라고 보세요? 이 질문은. 글쎄, 이제 저게 사실이니까 사실대로 말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지금 이경재 변호사 말에 의하면은 저 한 5시간 동안을 저 증언을 앞두고, 증인 출석을 앞두고 5시간 동안 특검하고 접촉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 본인한테 뭔가 어떤 불리한 정황을 본인이 포착을 하고 이게 협조를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그런 어떤 그 상황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특검 입장에서는 뭐 대가 관계라든가 청탁이라든가 이런 게 입증된 거는 아니에요. 그야말로 정유라 특정인을 위한 지원이었다 하더라도 그 앞서서 지원을 하게 된 게 삼성 입장에서는 강요에 의해서 한 걸 수도 있고 즉 뇌물죄 기소된 내용대로 대가 관계로 그렇게 들어준 걸 수도 있고 한데 여하튼 지금까지는 겉으로 봤을 때는 승마협회에 관여되어 있는 기업으로서의 그냥 통상적인 지원이었다라고 주장한 것이 지금 정유라 씨의 오늘 증언 내용으로 해서 특정인인 정유라 지원이었다. 그러면은 저렇게 했다는 얘기는 독대를 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유라 지원을 찍어준 거 아니냐라는 것까지가 추정이 되는 거죠. 예. 사실
여러분들 좀 헷갈리실 텐데 정유라 씨는 과거에 삼성 지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왔었기 때문에 좀 더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 들어. 정도의 수위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삼성이나 최순실 씨가 말을 이제 다 어느 정도 맞춰오는 상황이었을 텐데 오늘 증언이 완전 판을 흔들었다. 저희가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증언이 왜 특검에서 오늘 사실은 정유라를 저렇게 공을 들여서 이제 진술을 하게 했는가, 또 삼성 측에서 왜 변호사 측에서 이걸 막았던가, 삼성 측에서 왜 이제 긴장하는지 이런 측면들을 보면 결국 이 부분에 있습니다. 즉 뭐냐면 말이 이제 예를 들어서 그 갔을 때 삼성 측 관계자들과 어머니가 만나서 직접 만나는 장면도 봤고 또 만나서 상의했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자 그런 걸 보면 결국은 지원 자체가 삼성 측에서 미리 알고 최순실과 긴밀하게 협조하에서 그렇죠. 지원했다라는 사실을 이제 방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본인도 지금 삼성 측으로부터 지원받은 코어 스포츠로부터 매달 650만 원씩 돈을 받았다고 증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그냥 얼버무린 어떤 적당한 진술에서 이제는 좀 더 자신이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이제 핵심적 증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왜 그러냐면 결국은 이제 아마 정유라 입장에서 보면 이제 자기도 사실 구속돼 버리면 자기 아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금 3차 영장 청구를 사실은 검찰 쪽에서 상당히 하려는 지금 그런 빛이 강하거든요. 그리고 정유라가 최근에 여러 가지 진술을 보면 상당히 예전하고 좀 달라진 진술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삼성 측에서 충분히 검찰 측 충분히 어떤 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는 명분이 조금 쌓이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정유라 입장에서 본다면 자신을 좀 진실을 이야기를 하면서 좀 비껴나갔겠다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 보니까 원래 애초에 귀국했을 때 럭비공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했는데 오늘부터 진짜 좀 그런 느낌, 뭔가 예. 변화, 증언이 그 최순실 씨 엄마나 박 전 대통령 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최순실 씨가 독일로 이주할 계획이 있었다는 말도 오늘 정유라 씨가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사실 놀라운 부분인데 아마 이제 지금까지 최순실 씨가 해왔던 행동을 보면 굉장히 치밀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제 추측입니다만 플랜 A, 플랜 B를 좀 갖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플랜 A는 박근혜 대통령이 뭐 높은 지지도에서 이제 대통령 임기를 마무리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우리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자기 딸을 IOC 위원도 시키고 뭐 국회의원도 시킨다. 뭐 이런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이 건재하다면 그때의 개입과 그 다음에 만에 하나 뭐 역대 대통령과 같이 이제 지지도가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마무리됐을 경우에는 정권이 바뀔 수 있고 그랬을 때는 전 정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노출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일종의 플랜 B 전략으로 독일에서 생활하는 어떤 그런 전략들을 좀 짜놓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뭐 그렇기 때문에 호텔도 사고 법인도 만들고 또 돈을 그렇게 막 옮겨놓고 하면서 이제 정유라 씨한테 너도 독일에서 생활하라. 엄마도 독일에서 호텔이나 운영하면서 살겠다는 것은 최순실 씨 나름대로 정교한 나름대로의 플랜 A, 플랜 B 전략이 좀 있었던 것 같고 플랜 B가 아마 독일에서 생활하는 게 아니었나 이런 것을 좀 유추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이수희 변호사님, 뭐 어쨌든 이경재 변호사는 지금 3차 구속영장을 빌미로 회유를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검찰이 진짜 3차 구속영장에 대해서 뭐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이번 증언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오늘 증언 내용을 보면은 그 검찰에 이제 협조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위증을 했다, 뭐 진실을 말했다, 뭘 떠나서 여하튼 특검에서의 원하는 대로 증언대에 서서 증언을 해준 거고 그 내용 여부를 떠나서요. 그런 면에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증언한 내용을 보면은 정유라 씨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혜택만 받은 아주 순수한 수혜자의 위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본인도 판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삼성과 자기 엄마에서 어떤 계약들이 있고 거기서 자기가 어떤 뭐 역할을 해야 되고 이런 거를 꽤나 구체적으로 알았던 걸로 보이는데 하지만 오늘 증언대에 쓰는 것으로 인해서 3차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좀 낮아진 거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만은 예. 이경재 변호사의 말이 틀렸다라고 하면 3차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겠죠. 예. 삼성이 지원해줬으니까 네 것처럼 네 말 타면 된다. 뭐 이런 오늘의 증언이 앞으로 이 국정농단,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그리고 특검의 기소 내용에 좀 무게가 실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오전 소식을 제가 뭐 속보식으로 짚어봤다면 사실 어제까지 이현정님 저 박 전 대통령 건강 문제 쭉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 건강이 안 좋은 거의 원인이 지금 에어컨 때문이라는 얘기가 새롭게 나왔어요. 원래 이제 수요일은 이제 재판이 없는 날이라서 오늘은 이제 쉬는 날입니다. 근데 지금 월화를 재판을 안 나왔죠.
근데 이제 박 전 대통령 건강이 이제 상당히 안 좋다라는 것은 이제 아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구치소 안에서 굉장히 좀 뜨거운, 그러니까 좀 있기 힘든 이제 그런 어떤 상황인데 문제는 또 재판정 나오면 굉장히 재판정이 에어컨이 틀기 때문에 거기 또 추워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근데 이제 박 전 대통령이 보통 사람들하고 좀 달라서 이 에어컨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그 에어컨 바람 자체를 굉장히 싫어하고 청와대 그때 근무할 때도 거의 청와대에서 사실은 그 근무하는 사람들의 고충이 뭐냐면 여름 되면 에어컨을 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원래 좀 유명한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28도, 29도가 돼도 에어컨을 안 튼다는 겁니다, 내부에. 그래서 청와대 직원들이 뭐 굉장히 근무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 전기 절약 이런 측면도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에 있을 때 에어컨을 거의 틀지 않고 생활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체질적으로 좀 차운 걸 싫어하는 그런 성격이란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재판정이 나오면 예를 들어 구치소에서는 너무 덥게 지내다가 저 재판정이 나오면 또 너무 바로 위에서 이제 에어컨 바람이 오니까 도저히 이제 너무 기온 자체가 너무 심하니까 이게 아프다 해서 그래서 재판정에서 배려를 해서 이 위에다가 비닐막을 쳐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어컨 바람이 직접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라도 이제 배려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워낙 이제 건강한 체질이 아니기 때문에 또 거기다가 이 추운 거, 차가운 거를 굉장히 좀 견디기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예, 말씀처럼 저희가 법정 내부 모습을 그림으로 좀 그려봤는데 저렇게 검찰 쪽에 에어컨이 3개가 있고 피고인 쪽에 에어컨이 3개가 있는데 그걸 다 비닐로 꼼꼼하게 막았다는 거예요. 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생활하실 때에도 반팔을 입거나 뭐 에어컨을 튼다 뭐 이런 얘기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커버커하고 그때 면담이 있을 때도 박근혜 대통령이 한 얘기가 좀 더우시죠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에어컨 냉방병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과민한 체질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그 참모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푹푹 찌는데도 박근혜 대통령 긴팔을 입고 항상 뭐 반팔을 입은 적이 본 적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그 냉방 부분에서 좀 예민하게 몸이 반응하는 박근혜 대통령 이런 좀 체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저 에어컨 얘기, 건강 문제가 이제 재판 구속 기간에도 이제 계속 건강 문제를 하면 국정농단 재판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니까 그렇죠. 저희가 건강 문제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니까 여러 가지 그 보도들이 나왔어요. 이수희 변호사님 예. 보면 법무부가 긴급 이송 시나리오까지 짰다는데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가 돼 있어요. 한번 같이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보면 어느 정도까지 대비가 돼 있냐면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서울 성모병원 그리고 국군 수도병원으로까지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루트를 한번 짜본 것 같아요. 이수 변호사님. 그러니까 지금 그 재판을 받다가 혹시 그 어떤 비상 상황이 그 발생을 했을 때는 바로 옆이죠. 서울 성모병원이 있거든요. 그 성모병원으로 이송하는 그 시나리오를 했고 구치소에서 그 문제가 발생한다고 한다면 이제 그 국군 수도병원을 가게 돼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못 받기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경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분당에 있는 국군 수도병원으로 이송하는 이 시나리오에 따라서 이제 그 연습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박 전 대통령이 좀 2012년 대선 때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때 뭐 국선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이러면서 굉장히 건강하고 자기 관리를 잘하고 건강하고 이런 모습으로 나왔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 국정농단 최순실 게이트가 나오면서부터 비선 진료가 등장을 하면서 뭐 호르몬에 문제가 있다, 뭐 신부전 얘기가 나오고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청와대를 들어가고 나서 이 건강이 악화가 된 건지 뭐 에어컨 바람도 쐴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컨디션이라든가 체온 조절이 힘든 그런 체질이 아니라 어떤 뭐 그런 건강 상태가 됐다라고 하면은 저는 2012년 대선 때 보였던 그 건강한 모습이 왜 갑자기 이렇게 됐는지 또 좀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의구심이 또 생깁니다. 그렇죠. 긴급 이송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제 그 보도에 대해서 이제 법무부 산하 서울구치소에서는 물론 뭐 응급 상황에 대해서 논의한 적은 있지만 저 자체 시나리오를 뭐 연구하거나 짠 적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이 논란뿐만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이 재판 중에 이제 식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혼자 대기실에서 보온 도시락으로 싸운 도시락을 먹는다 이래서 특혜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뭐 일반적인 그 아마 도시락을 예를 들어서 이제 구치소 같은 데서 도시락을 준비해 옵니다. 재판 때는. 왜냐하면 이제 재판 중간에 뭐 돌아가지 않을 때는 그 안에서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밥 자체는 사실은 이제 다른 데서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구치소에서 직접 준비를 해와서 구치소에서 검사를 거친 그 도시락만이 사실은 이제 피고인이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근데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워낙 소화 기능이 안 좋다 보니까 찬 음식 이런 거는 잘 이제 소화를 못 시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하더라도 뭐 조금밖에 식사를 하지도 못하고 거의 아침 같은 경우는 뭐 요구르트라든지 이제 과일로만 식사를 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구치소 입장에서 보면 이 식사를 못하면 재판을 견디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같이 이렇게 그 재판이 오랫동안 진행될 때 지난번에도 한번 좀 빈혈로 쓰러진 적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치소 측에서도 상당히 이런 걸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본인 자체가 워낙 소화 기능이 안 좋다 보니까 일단 밥 자체라도 좀 따뜻하게 해서 그냥 소화를 잘 되게끔 그렇게 해서 아마 이제 고육지책으로 아마 제가 볼 때는 제공을 하지 않나. 왜냐하면 구치소 측에서 사실은 박 전 대통령 건강이 잘못되면 굉장히 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결정적 한 방이 없는 것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최순실 씨가 이제 돌연, 그러니까 그 우리 척의, 그러니까 그 자기 척의 어떤 상의 없이 나가게 됐는데 우리가 이제 검찰 수사할 때 이제 바기닝을 흔히 하죠. 죄를 경감시키는 조건으로 이제 공범 문제에 대해서 아주 결정적 진술을 좀 끌어내는 이런 협상들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최순실 씨와 무관하게 이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3차 구속 문제가 굉장히 좀 다급한 문제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5시간 정도 특검 척과 같이 있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 3차 구속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그 특검의 박이닝에 물론 이경재 변호사는 강요 내지 회유라고 하고 있고 특검은 합리적 노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리적 노력이 뭐냐? 향후에 어떤 그 정유라 씨 문제에 대해서 특정 정도 특혜를 주면서도 이 삼성의 말에 대해서 결정적 좀 증거를 끌어내기 위한 특검의 전략과 그다음에 정유라의 이해관계가 좀 맞아떨어진 부분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그런데 지금 정유라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서 내놓는 발언들이 심상치 않은 게 일단 뭐 일부 공개된 내용을 저희가 소개를 해보자면 이렇게 물어봤나 봐요. 정유라 씨가 뭐 나만 삼성 지원을 받는 것이냐. 어머니 최순실 씨에게 이렇게 물어보니까 최순실 씨가 그냥 조용히 있어라 이러면서 화를 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하면요. 사실 삼성이 그 특검에게 불리한 지금 증거를 제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실 삼성 관계자들은 지금 증언을 다 거부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또 기존 진술 자체를 다 또 뒤집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특검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어쩌면 최순실과 정유라가 삼성 측으로 지원을 받았다. 이런 것에 대한 확실한 증언, 이게 굉장히 필요한 단계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 사실은 이 변호인 측에서 정유라한테 재판에 나가지 마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안 나가는 것으로 이미 불출석 사유서 제출해 놓은 상태예요. 예. 근데 지금 특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유라가 정말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정유라가 당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삼성 측에 대한 지원 문제를 정유라가 증언해 주기를 상당히 바랬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정유라가 변호사도 모르게 전격적으로 지금 재판에 출석을 했어요. 예. 그리고 진술 내용도 보면 굉장히 삼성한테 불리한 진술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수희 변호사님 지금 정유라 씨의 변호사인 이경재 변호사가 단단히 뿌리 난 게 뭐 3차 구속영장을 빌미로 약점 많은 애를 회유한 것 아니냐. 인권검찰이 이래도 되다. 뭐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특검에서 그 정유라 씨를 증인 신청을 하면서 출석을 최대한 출석하도록 설득해보겠다. 아마 이런 취지로 법정에서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심야에 이경재 변호사의 말에 의하면 마음 바꾼 정유라 이재용 부회장 앞에 서겠다. 오늘 오전에 좀 색다른 움직임이 있었어요.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 면세점 비리와 관련해서 한번 짚어볼 얘기가 있습니다. 황수연 기자가 자세히 짚어봅니다. 네, 면세점 심사 과정이 온갖 비리로 얼룩져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신규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관세청은 점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1차 심사 결과입니다. 관세청의 점수 조작으로 한화는 240점을 더 받았고요. 또 경쟁업체였던 롯데는 190점이 깎였는데요. 결과적으로는 한화가 159점을 더 얻으면서 최종 사업자가 됐습니다. 2차 심사에서도 역시 두산이 조작된 점수로 사업권을 따냈는데요. 2015년 11월 면세점 사업자 선정이 이렇게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돌연 정부는 지난해 면세점 사업자 4개를 추가하기로 결정하고 이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롯데는 지난 2015년 10월 미르재단에 28억 원,
그리고 지난해 1월에는 K스포츠재단에 무려 17억 원을 각각 지원했습니다. 또 지난해 3월에는 박 전 대통령과 심야에 정유라 씨가 한 5시간 동안에 검찰 쪽에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접촉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경재 변호사는 정유라 씨는 지금 구속영장이 3차 구속영장도 청구를 할 수 있으니까 구속영장은 뭐 청구하는 횟수 제한은 없으니까요. 구속영장 청구도 될 가능성도 있고 자기의 또 다른 범죄 혐의가 있는 상황에서 특검에서 증인으로 꼭 나와야 된다라고 그게 이제 특검에서 볼 때는 설득이지만 이경재 변호사 입장에서는 회유가 내지는 압박으로 비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 아주 강하게 반발을 한 걸로 보이는데 저는 이경재 변호사의 정유라 본인이 번호하고 있는 피의자의 저런 전격적인 변호사하고의 상의도 없이 증언에 나선 거에 대해서 변호사로서 당연히 저렇게 반발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예. 저 이경재 변호사는 반발하는 게 아니라 저 돌발 행동이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뭐 어쨌든 마음이 바뀐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박상호 소장님. 네. 이 소식을 들으면 최순실 씨가 가장 지금 당혹스러울 것 예. 같아요. 그렇죠. 이제 아까 뭐 잘 증명했지만 이 특검의 핵심 지금 구속된 분이 이재용 회장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게 뇌물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치열한 이제 법정 공방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으로 봐서는 특검이 삼성 이재용 회장에 대해서 뇌물죄를 입증할 그때 신동빈 회장이 비공개 만남을 가졌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과연 우연일까요? 지난해 12월 롯데는 면세점 사업권을 결국 거머쥐게 됐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에서도 보신 것처럼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핵심 인물로 등장하면서 국정농단 시즌2로 만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 3자 대면입니다. 세 분 제 왼쪽과 오른쪽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일단 뭐 2015년에 했었던 면세점 사업 비리와 관련해서 이제 황수현 기자가 일단 핵심을 자세히 풀어줬는데 그 얘기는 잠시 뒤에 또 짚어볼 거예요. 그 전에 오늘 오전에 있었던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현정 의 네. 정유라 씨가 갑자기 어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가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어요. 네. 지금 이재용 부회장 재판이 중요한 게 사실은 이제 뇌물죄 보험과 관련한 즉 삼성에서 이제 최순실과 정유라에게 말과 돈을 지원했던 부분에 대한 이제 재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재판이 어떻게 나갔냐면 삼성 측에서 사실은 말 소유권을 계속 삼성 측에 있었다. 최순실한테 넘어가지 않았다. 이 증거를 사실을 제출했어요. 예. 어떤 면에서 보면 좀